짠!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냅킨 프레젠테이션 드디어 9예요, 9. 오늘 9를 다 읽을 거고 10까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 파트너, 새로운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이 비즈니스에 이제 전달하는지에 관한 순서로 9번째 순서에 드디어 만났어요. 자, 1번부터 많았는데, 이제 8개 정도 되니까 길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은 1, 2, 3, 4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 찾아볼 방법은 어디 있냐면 맨 앞에 챕터 찾아보면 됩니다. 이곱하는 이는 6이다. 세일즈 신드롬에 빠지지 마라. 반드시 해야 될 네 가지를 해야 된다. 네트워크는 폭이 아니라 깊이로 하는 거다. 금배, 빈배, 은배 구별해서 금배와 함께 일해라. 그리고 처음에 멀어 보이지만 가장 가까운 지름길, 즉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효과적인 시간 활용 방법은 처음엔 세일즈에 100% 쓰다가 점점 후원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거. 그리고 8번은 열정을 자아내는 비즈니스 에너지. 함께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둘, 여섯, 일곱 더 많은 사람이 있을수록 열정을 자아내게 된다까지 하나도 떨어뜨릴 만한 말이 없이 귀한 이야기만 있는 프레젠테이션 A이셨습니다. 오늘은 그럼 내 그룹, 나의 팀을 의욕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내 그룹이 의욕적으로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룹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그룹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동감 있게 움직이며 제품이 이렇게 핸들링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겠죠.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챕터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냅킨 프레젠테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 냅킨 프레젠테이션 9를 통해 무엇이 동기를 부여하고 열정을 일으키는지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 당신이 그룹의 구성원들과 함께 활동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배우도록 하십시오. 우선 냅킨이나 화이트보드 윗부분에 열정 혹은 동기부여라고 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비즈니스는 쉽지 않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 결코 쉽진 않지만 확실하게 대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어제 나온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이 길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열정과 동기부여 써놓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렇게 책상 앞에도 써놓으시고요. 혹시 칠판 있다면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저는 우리 집에 책상 이렇게 칠판이 있는데 뭐라고 써놓았냐면요. 지금 여기 써놓으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긍정, 초긍정, 절대긍정 뭐 이렇게 써놨어요. 1% 마음의 힘, 뭐 이런 것도 써놓고요. 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써놓게 되면 늘 보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열정, 동기부여라고 보이는 곳에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듯 두 개의 화살표를 그립니다. 이때 하나의 화살표는 아래로 향하게 하고 하나의 화살표는 위로 올라오게 그립니다. 동기부여를 위에서 아래로 하야하는 동기부여 방법이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동기부여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래로 향하는 열정은 뜨거운 냄비. 그 밑에 쓰여 있죠. 뜨거운 냄비처럼 쉽게 따뜻해지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반면 위로 향하는 열정은 꾸준하고 일정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게 되면 활활 끓지만 금방 식어요. 근데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열정은 이렇게 일정 수준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 냄비와 가마솥 같다라는 개념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비롯해 사람들은 대부분 열정으로 가득 찬 세미나나 강연에 참석해서 이 사업에 관해 들으면 가슴 벅차게 받아들입니다. 즉, 초기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게 돼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 주일이나 몇 개월이 지나면 초기의 열정이 식어버렸음을 깨달아요. 이것은 빨리 뜨거워진 냄비가 빨리 식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이나 연속해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 2주일도 되기 전에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흘 동안 세미나에 참석할 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고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라며 의욕을 불태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마음이 시들해진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이 책도 뜨거운 냄비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 향하는 열정 부분은 곧 이야기할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이렇게 위에서 전달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뜨거운 냄비라는 거예요. 세미나 참석, 스폰서의 미팅, 책과 자료 읽기, 제품 전달하기, 정보 수집하기는 모두 뜨거운 냄비나 밑으로 향하는 열정,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활동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된 활동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활동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전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받는 거, 위에서 아래로 동기부여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그럼 위로 향하는 열정을 만나기 전에 사업을 전개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마음가짐을 알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의 레벨은 제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사업의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의 마음가짐의 레벨이 최소한 30 정도의 온기를 유지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아직 체온의 온기도 느끼지 못할 정도, 한 30도 이하의 레벨이라면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설령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호응해주지 않아 자신만 처참해지는 결과가 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막 흥분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서 가서 얘기하면 그게 아니야라는 얘기를 듣고 처참하게 깨져서 돌아온다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들었을 때 흥분했기는 했지만 내 마음가짐이 30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30도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는 먼저 섣부르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미팅 갈 때 입을 다물라는 이야기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초창기에. 자, 이제 당신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후원했고, 그가 신청서에 사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도 그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입니다. 막 사인한 사람은 대부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서 40도가 넘는 열기를 품고 있습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훤히 보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조금이라도 의문을 보이는 사람들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자기 자신도 부정적으로 되어버립니다. 의욕이 넘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서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서게 하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저는 꿈도둑이라고 부릅니다. 꿈도둑. 동그라미 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전에 타인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사인했던 사람들은 그 나쁜 경험으로 인해 네트워크라는 말만 들어도 질색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의적인 분위기를 전파합니다. 만약 그들이 만났던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스폰서였다면 앞장서서 그들을 돕고 사업을 잘 해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그처럼 비극적인 결과를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이런 아픈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이제 막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친한 사람에게 거두절미하고 괜히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 라는 충고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진실을 접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마 열정의 레벨이 30도 이하로 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시 한번 그들과 대화를 기회를 마련해 질문과 의문에 성실히 대답해주면 새롭게 마음을 다지기 때문에 열정의 레벨을 40도 이상으로 회복하게 돼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좀 더 길게 그 레벨에 머물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마음가짐의 레벨을 항상 활성화해서 체온보다 높은 40도 레벨을 유지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즉,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거 밑줄 쳐야 되는데.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거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좀 하지 말고 쫙다 나빴다 쫙다 나빴다 하지 말고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 이거 아니라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제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뭔가 좋은 케이스를 만나면 뛸 듯이 기뻤다가 조금만 부정적인 경우를 만나면 죽을 것 같이 슬펐다가 이렇게 막 업다운을 하게 되면 이 뭡니까? 조울증인가요? 네,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면 내 온도가 유지되지 않아서 쉽게 흥분했다가 쉽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망한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기란 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가짐이 항상 똑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내 마음가짐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 내 주변에 만들어지는 환경에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10명, 20명, 30명에게 갔는데요. 전부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유도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한 3명 정도만 얘기하고 실망하고 말았다라면 오늘 이런 경우는 없었겠죠? 그런데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내가 의욕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하면은 첫 한 3명 정도가 거절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확률의 법칙에 따라서 10명 정도에게 얘기하면 1명 정도가 예스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10명 중에 1명을 찾아보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명을 만나면서 뭘 얻었냐면 10명의 거절 사유. 다 너무 그럴듯한 하지 않아야 될 거절 사유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절 사유에 대한 극복 방법을 익히느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번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20명, 30명이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제가 책을 통해서 또는 스폰서 상담을 통해서 답을 알았고 그 결국은 그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 나는 이런 관점으로 이것을 한다라고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배우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위로 향하는 열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위로 향하는 열정은 늘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탑다운에 대한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차례인 거예요. 위로 향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봅시다. 당신에게는 이미 스폰서가 있고 그 스폰서는 당신이 누군가를 후원할 때 도움을 줍니다. 가령 당신이 5명으로 시작할 경우 그들에게도 각각 5도씩 당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어도 아직 25도 정도의 레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프런트라인 5명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만들었을 때 당신이 그들에게 나의 온도를 나누어 줘야 되잖아. 나의 열정, 나의 비전, 뭐 나의 꿈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나누어 주는 것을 5도라고 딱 가정해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확실히 알고 있겠지만 당신이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원은 5명입니다. 그 이상을 동시에 후원해도 한쪽에서는 탈락자가 생기고 말기 때문이에요. 자, 당신의 스폰서는 당신이 5명을 후원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당신이 그 5명의 후원 활동을 도와줘야 할 차례예요. 그들이 후원한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5도지만 당신에게는 10도에 상당하는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제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 5도를 나눠줬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5도를 받았지만 당신에게는 10도에 상당하는 활기를 부어 넣어준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다음 페이지에 한번 가볼게요. 자, 이처럼 2단계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신에게 10도에 상하는 가치가 있으므로 5명 중에서 단지 한 사람이 5명을 후원하는 것만 도와주어도 당신의 온도는 55도 레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근데 글로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옆에 그림을 보셔야지만 알아요. 스폰서가 당신을 후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직접 파트너에게 5도를 준 거예요. 5도를 줬죠. 그런데 그 5도짜리가 5명 후원하게 된다면 그 5명에게서는 10도짜리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한 단계 내려가게 되면 10도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도짜리가 5명을 하게 되면 나는 55도가 레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적어도 40도의 레벨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했죠. 상대의 부정적인 것들을 흡수하고도 더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런 경우보다 내 파트너가 그 밑으로 뎁스를 쫙 늘렸을 때 온도가 쫙 상승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음 단계 후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
3단계에서는 20도, 두 배씩 늘어나고 5도에서 10도, 그 다음 단계는 40도, 그 다음 단계는 80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네트워크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는 올라가고 활력이 생겨나 모두의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실제로 자기 주변에서 체험한 뒤에야 비로소 실감을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당신의 파트너들에게도 하루빨리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길 바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체험하면서 흥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캐롤을 톰이 후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림과 함께 보세요. 캐롤이 있는데 밑에 톰이 그려졌죠. 캐롤이 톰을 후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부르기 쉬운 적당한 이름을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캐롤은 전화를 받습니다. 톰이 아니라 그 밑에 빌이 지난주에 벌써 5명을 후원했다는 전화를 말이죠. 빌이 한눈에 팔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전개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업라인. 업라인 스폰서들은 당연히 분발하고 모두의 열정이 위로 향합니다. 이 현상을 위로항하는 열정 동기부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림도 한번 볼게요. 캐롤이 톰으로라고 빌이 5명을 후원하게 되면 이게 몇 도예요? 아까 옆에 그림에 의하면 캐롤이 톰을 후원하고 빌이 또 5도, 10도, 20도짜리니까 벌써 엄청난 온도가 되는 거죠. 자, 당신이 후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나만 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후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면 내가 직접 파트너 한 명을 후원할 때 5도였지만 그가 그 밑에 파트너를 후원할 때는 10도의 온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온도는 배뱅이를 쳐서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적 관점에서 당신이 후원한 사람은 아직 은배로 보아야 합니다. 막 시작한 사람이 금배처럼 막 혼자 나아갈 수가 없죠. 경험을 쌓아야 돼. 은배와 금배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경험의 유무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경험이 덜한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작기 때문에 은배 관점이 되는 거죠. 은배이기 때문에 그 은배가 금배되는 동안 경험치를 쌓아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당신이 후원한 사람이 각자가 사업에 커다란 흥미를 보일지라도 아직까지 진정으로 사업에 임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직 뎁스를 뿜어내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누구에게든 적어도 한 명 정도의 친구는 있다는 거야. 저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하더라도 한 명 정도는 있다는 거죠. 한 명 정도는 있습니다. 자, 당신은 그 친구가 은배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금배가 안 되는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프론트 라인이 금배될 수 있는 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 금배로부터 출발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금배가 저요 하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은배가 금배돼야 되는데 은배를 금배 만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의 파트너를 후원해 준다는 거죠. 그의 밑에 뎁스를. 그래서 그 은배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을 도와야 됩니다. 이 경우 당신 그룹의 구성원들은 각자 당신의 친구를 후원하고 나아가 그 친구들이 친구들을 후원하는 것을 도와 3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운다운 중에 어떤 누군가로부터 금배 유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당신은 곧바로 금배 유형과 긴밀히 연락을 취해 그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후원했고 그가 후원한 사람, 후원한 사람, 후원한 사람 4단계 정도를 뚫고 나가게 되면은 금배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단계를 뚫어내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럼 3단계 이하가 4단계가 연결이 되면은 우리는 진짜 우리와 종류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에서 그러죠. 6단계만 딱 거치게 되면 모두가 예전에 뭐죠? 미국 대통령하고도 연결될 거라는 얘기예요. 누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거치면 그 정도로 4단계, 6단계 정도 내려가게 되면 인맥의 확장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 왜 누가 아는 사람 하면 다 어디 어디 통하잖아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뎁스를 3단계 밑으로 내려가고 그 밑까지 내려가게 되면 확실한 금배가 딱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금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라는 이야기죠. 자, 또 그 밑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읽어봅시다. 처음으로 당신의 네트워크 내에서 금배 유형의 인물이 등장한 셈입니다.
그 금배를 열심히 돕는 과정에서 그 음배 유형도 활기를 띠면서 금배로 변하는 거죠. 자, 음배를 가르쳐서 경험으로 금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뎁스 속에서 이미 금배인 사람이 나타났고 금배는 이야기가 통하죠. 그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과 열심히 활동하고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면 바로 위에 있는 은배도 금배랑 변하는 겁니다. 그 은배 유형의 사람이 점점 금배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 다운라인의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금배로 변해가는 것을 볼 때, 보면 은배는 좋아! 나도 열심히 해보자라고 열정을 불태우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다운라인이 활기를 띠는 것보다 더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들려면 눈앞에서 횃불을 식혀두는 것보다 엉덩이에 촛불을 갖다 내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죠. 눈앞에서 엄청난 횃불을 휘두르는 것보다 밑에서 촛불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후원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지나치게 당신에게 의지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절대로 독자적인 리더를 양성할 수 없게 돼요. 이 일은 리더가 리더 만들고 리더가 독립되어서 자기 활동을 가져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돈도 벌고 시간을 버는 일을 하는 것이지 노동에 사무쳐서 끝도 없는 일을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후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서 후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언제까지나 홀로서기를 하지 못해요. 독립할 때가 되어도 독립하지 못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이 와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은배를 금배 만들도록 도와주면서 그 금배가 스스로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립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의 의지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에 이르면 그들은 튼튼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 배웁니다. 그때 그럼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찾아 후원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당신이 수잔을 후원한다고 해봅시다. 수잔, 당신을 태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태양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잔을 간접적으로 칭찬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수잔, 당신이 후원한 사람을 냄비에 담긴 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당신이 수잔을 후원했을지라도 당신 자신을 태양에 비유하고 수잔을 냄비로 담긴 물로 비유하는 것은 탕치도 않습니다. 이거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상대. 유, 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당신 수잔이 태양이고, 당신의 사업자가 냄비 안에 물이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이제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룹에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냄비의 물은 몇 도에서 끓을까요? 한여름에 사막의 가운데 냄비를 갖다 놓아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99도나 98도에선 절대 물이 끓지 않죠. 만약 당신이 열정이 100도에서 끓고 있을 때 체온이 40도인 사람을 만난다면 더욱더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당신이 그 상태에 놓여 있을 경우 언제 어느 때라도 혹은 누구에게라도 당신의 사업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태양이 물을 끓게 할 수 없듯이 당신의 스폰서도 당신이라는 물을 끓게 만들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스폰서가 내 물을 끓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당신이 스스로를 끓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톱 레벨의 사람들이 세미나나 미팅을 해주고 당신의 그룹 구성원들이 모두 참석해도 당신이라는 물은 끓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의 열정 지수를 40도로 끌어올려 효과적인 레벨에 도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당신이라는 물이 끓게 해야 되는 끓게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당신 자신입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스폰서는 당신을 반드시 도와줍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은 당신의 스폰서에게는 낯선 사람이지만 그는 당신과 하나가 되어 당신의 후원 활동을 도와줍니다. 일단 당신이 후원에 한 번 성공하면 그것은 냄비 밑에 불을 붙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열을 아무리 해도 물을 끓게 만드는 것은 아래의 불이겠죠. 냄비 밑에 불을 붙인 것과 같습니다. 5명을 후원한 시점이라면 5개의 불이 점화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신에게 최고의 상태지만 아직 물은 끓지 않았어요.
당신이 후원한 5명이 아무도 후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냄비의 물은 아직 25도에 불과합니다. 5도, 5도, 5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중에 3명이 3단계까지 깊어지거나 2명이 4단계까지 도달하면 혹은 1명이 5단계까지의 네트워크 깊이 파 내려가면 물은 순식간에 끓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경우도 냄비 밑에 열기가 100도에 도달하면 물은 끓습니다. 이게 옆에 단계를 내려가면 계산하는 법 알려드렸죠. 3명이 3단계 들어가면 5도, 10도, 20도가 되면서 그냥 3명이 3단계 가거나 2명이 4단계 가거나 1명만 4단계를 가도 이게 온도가 쫙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물이 끓기 시작하면 태양은 필요 없죠. 따라서 태양의 역할을 하던 당신은 다른 후원 활동에 힘을 분산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물은 계속 끓을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그들은 당신의 관점과 지원을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그들 앞에서 횃불을 치켜 들어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또 하나의 장작에 불을 붙이거나 이미 점화된 불길을 더 세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아줍니다. 이때 네트워크 깊이가 깊어질수록 화력은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옆에 온도를 봅시다. 이렇게 처음에는 촛불 몇 개를 나눴었는데 이 촛불이 밑에 깊이의 뎁스를 나아갈수록 깊이 가면 갈수록 온도는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활활 타기 시작하면 100도에서 변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에서도 열정으로 끓는 사람 1명이 있으면 그의 그룹은 그림과 같은 상태에 놓입니다. 자,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다운라인의 그림이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와. 물론 당신이 후원한 사람 중에는 끓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처음으로 물이 끓게 한 사람이 반드시 당신이 최초로 후원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먼저 끓는 온도에 도달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열정적으로 네트워크를 깊이 펼치고 열정 동그라미, 깊이 동그라미, 지속적 동그라미, 유지 동그라미예요. 언제까지나 먼저 끓는 온도에 도달한 사람 누구라고요? 열정적으로 네트워크를 깊이 펼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먼저 끓는 온도에 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냄비 하나가 끓기 시작하면 당신은 다시 새로운 5명의 열정적인 사람들과 활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냄비는 5개의 불꽃 위에서 끓고 있습니다. 자, 냅킨 프레젠테이션 2에서 말한 것처럼 한 번에 5명 이상과 충분히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만약 10명을 한꺼번에 사업에 참석시켜도 그 중에 5명하고만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5명을 찾기 위해서는 15명이나 20명을 후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5명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그 5명의 타이밍이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주변에서 화력을 거두는 백배너의 역할을 합니다. 그 불도 꺼지지 않도록 항상 돌봐 주십시오. 5명 중에서 1명이나 2명의 물이 끓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을 후원하기 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배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룹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후원한 시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혹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여기 나오죠? 이런저런 이유로 혹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이 열정이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의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그 타이밍을 기다려줘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타이밍이 아닌 사람이 이걸 하자고 하게 되면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부담스럽거나 권유하고 있는 사람의 열정에 못 맞추거나 이렇게 되면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타이밍이 안 맞는 사람에게 계속 푸시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올바른 피드백과 결과를 못 받으면은 내가 힘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는 사람은 옆에 백배너로 놔두는 거예요. 열심히 제품 체험을 하도록 이 시스템이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놓고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그 사람 한 명의 뎁스를 쫙 깊이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바로 옆에 불이 옮겨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옆에 사람이 성공했는지를 얘기해주면 그 전념하지 못하던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들도 사업에 열정을 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사업이 잘 될지 그렇지 않을지 살피면서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뜨뜻미지근했었던 사람은 그 사람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혹은 시간이 안 되고 혹은 여건이 안 되고
아직까지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못하고 있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다 놓고 함께 이제 이 활동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꾸준히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서 에너지를 받고 책도 읽었고 뭐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의 리더에게라도 깊이 뎁스를 쭉 파고 내려가는 일인 거죠. 내가 깊이 뎁스를 쭉 파고 내려가서 누군가 성공자가 나오게 되면 옆라인이 부러워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라인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라인이 깊게 들어가게 되면 나의 온도 100도는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모든 얘기랑 또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는 폭이 아니라 깊이로 한다는 이야기가 딱 맞는 거죠. 한 명의 리더라도 성공자로, 뎁스로 세 명, 그리고 그 세 명, 그 세 명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성공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또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내부에서 열정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냅킨 프레젠테이션 9에서 너무 멋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나 열정은 위에서 아래로 줄 수도 있지만 더 멋진 열정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열정이다.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열정은 깊이가 깊어져야지만 되는 거다. 단 한 라인에서도 깊이가 4단계, 5단계 내려가게 되면 그 열정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9번까지 오면서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이 저자가 말하는 이야기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다운라인에서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나눔과 더 많은 기회와 열정을 나눠주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안녕!